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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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한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우리 둘이 뭐 안지도 꽤 됐고 그럼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어린이회관 서편운동장에서 그렇죠. 같이 차를 굴리던 한국 무선조종 모형협회 맞습니다. 한무협회 맞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굴리던 네. 사이입니다. 근데 뭐 저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 그냥 대회 레이스 위주로 즐기던. 하지만 그 공력이 대단하다는 그 은둔고수라 그러죠. 은둔고수. 미천합니다 아직. 1대8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1대8은 본격적으로 작년. 장장 그렇죠.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너무 어려웠다. 작년 안에는 엔진으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면 올해는 엔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꾼 덕에 올해는 이제 차량의 세팅에 세팅.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보통 이제 차 세팅할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순서가? 저는 일단 대시 전동버기나 1대8 엔진버기나 일단 타이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이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타이어와 일단 쇼크 오일하고 디프 오일 정도를 처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뭐 서스펜션 위주로 그렇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타이어가 한 70%에서 80% 정도. 그렇죠. 그거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팀에 이제 한수만 선수하고 네. 양덕환 선수하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참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네. 둘이 뭐 누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그런 사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는 이제 네. 문제를 낼게요. 덕한이 형이 네. 차를 굴리는데 네. 새 타이어를 꼈어요. 네. 타이어 좋은 거. 네. 근데 윙이 없어. 아. 윙이 없어. 네. 근데 수만 씨는 네. 윙은 있는데 네. 타이어가 다 달았어. 슬릭 네. 타이어야. 네. 근데 이제 뭐 더트랙에서 둘이서 붙는다. 네. 10분 주행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윙이 있는 게 그죠? 네. 네. 이제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 네네.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윙이 무슨 역할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냥 뭐 항상 달려 있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해본 사람들은 달리다가 윙이 빠진 경험이 있죠. 있죠. 그러면 이게 주행이 됩니까 이게? 주행은 되는데 뭐 마음 먹은 대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코스 아웃, 네, 코스 네. 아웃을 네. 굉장히 쉽게 하게 되고 네. 점프도 잘 안 되고. 점프도 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뭐 좀 멋있는 전문 용어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에어로다이나믹이 타이어에 더 우선한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 전동 온로드 뭐 투어링 같은 경우에도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1번이 바디예요. 네, 맞아요. 바디예요. 그 어떤 거를 갖다 다 바꿔도 바디가 언더스티어 성향이면은 안 바뀌고 네. 바디가 또 그립이 없고 굉장히 공력이 없으면은 어떤 걸 건드려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또 대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네. 있고 그거를 저항이 상당하다.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이 그 어떤 세팅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달릴 때 네. 바람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번이 에어로다이나믹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샤시. 네. 샤시가 예를 들어서 한수만 대 양덕환인데 네. 한수만은 샤시가 3mm야. 네. 그리고 새 타이어를 꼈어. 네. 윙 같은 거 다 달려 있고 음. 정상적인 상황이고. 네. 근데 덕환 형은 네. 샤시가 5mm야. 네. 감이 좀 옵니까? 두껍다는 5mm에 거죠. 네, 5mm에 잠깐만 내가 뭐라 그랬지? 3mm. 3mm에 새 타이어. 아니야 3mm에 슬릭 타이어. 슬릭 타이어. 슬릭 타이어. 다 다른 타이어. 네. 덕환 형은 5mm. 5mm에 새 타이어. 새 타이어. 여기서 시합을 한다 누가 이기겠어? 새 타이어가 이길 것 같아요. 새 타이어가요? 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자 엔진 보기를 얼마 안 하셔가지고
4mm하고 3mm의 샤시의 그 롤 특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시 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mm였는데 요즘엔 3mm로 바뀌었는데 왜 3mm로 바뀌었을까요? 뭐 롤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네. 얇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전동 투어링도 예전에는 막 2.25mm 샤시, 네. 2.5mm 샤시. 근데 네. 제가 전동 투어링 그만둘 때까지는 2.25까지 딱 썼어요. 네. 2mm도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2.25까지만. 그러면은 4mm까지는 주행이 되는데 약간 티가 안 나요. 이게 3mm가 좋은 건지 4mm가 좋은 건지. 근데 5mm가 돼버리면은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안 갈 거예요. 아, 너무 뻣뻣해서. 너무 뻣뻣해서. 이제 샤시 롤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게 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고 힘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바퀴가 착 붙어 있게 좀 네. 먹어줘야 되는데 5mm가 되면은 거의 먹질 않을 거예요. 음. 그러면 바퀴가 뜨기 쉽게 됩니다. 코너링 하는 반대쪽에 바퀴가 뜨기 쉽게 돼요. 그러면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답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저는 슬릭 타이어의 3mm 샤시가 무조건 이긴다. 네. 5mm의 새 타이어를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1번 에어로 다이나믹 했고 네. 이제 2번 이제 샤시 샤시. 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까지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지금 뭐 그런 문제를 낼 준비는 안 돼 있고 네. 이제 아까 세팅하실 때 타이어부터 하고 쇼크오일 맞추고 디프오일 맞춘다는 이제 네. 그 개념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어떨 때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다른 밸런스가 갖춰져 있을 때 내 차가 가속하고 감속하고 코너링 돌고 할 때 전반적으로 이 내 차가 눌렀다 놨을 때 이게 지상고고 들리기 직전까지의 이 거리가 드룹이잖아요. 네. 내 차가 이 드룹 안에서 모든 구간에서 다 돌고 있다는 느낌이 날 때가 밸런스가 갖춰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쇼크오일을 바꾼다든지 뭐 디프 오일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 또 좀 더 내 손에 맞게 이제 차를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내가 만약에 처음 하는 차다. 네. 처음 하는 차다. 그러면 쇼크오일하고 디프 오일 갖고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차 세팅을 할 때 항상 처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무게가 이 타이어의 어느 쪽을 누르고 있느냐, 힘을 가장 주느냐,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과학적으로 접근은 못했습니다. 저도 과학자는 아니라서 과학자는 아닌데 이제 굴리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해외 드라이버들의 그 셋업 시트를 네, 초안을 좀 여러 개를 보고 네, 이 선수가 어떻게 주로 많이 쓰는지 네. 그런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저도 예전에는 셋업 시트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보질 않아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안 보여.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기자재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해도 리어 알루미늄 허브냐 플라스틱 허브냐 이거에 따라서 세팅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보질 않아요. 굴리고 내 차의 느낌이 아 이렇구나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아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첫 차를 해보거나 우리 회원들 차를 세팅할 때 내가 모르는 차다 그러면 네. 어떻게 세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뒷그립. 그 에어로다이나믹은 중요한 건 맞는데 윙은 달려 있잖아요. 바디도 적당하게 달려 있어요. 뭐 핫바디, S웍스, 뭐 큐어쇼 이런 차들은 들어있는 바디가 적당히 잘 가요. 네. 이제 완전 이상한 뭐 생소한 브랜드 차는 바디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레이싱을 하는 업체들 거는 적당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좀 이따 얘기는 할 거예요. 네. 에어로다이나믹. 처음에 이제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게 뒷그립 아니에요. 맞아요. 뒷그립이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스로틀을 당겼을 때 앞으로 못 가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가 가속을 하면은 차가 어떤 자세로 되죠 이게? 가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뒤로 이렇게 눕죠. 뒤로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라고 있다고는 아시죠? 네. 차마다 무게 중심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뭐 대충 이 동그란 거를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 있다고 치자고. 가운데 쪽은요? 뭐 한 요 정도 위에 약간 위에 있겠죠. 디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위에 있겠죠. 앞도 뭐 디프보다는 약간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요 무게가 이렇게 네. 가속을 할 때 네. 뒤쪽으로. 예, 요것도 이용할게요. 네. 어디 부분이 눌려야지 가장 타이어가 그립을 하면서 리스폰스 있게 딱 나가겠어요. 한 요 정도쯤 뒤쪽으로. 뭐 뒤쪽이나 앞쪽이나 뭐 하여튼 뭐 요 정도 부분이겠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으면 차가 그냥 휙 하고 뒤로 제껴질 것 자, 같은데. 예. 갈 때는 몰라요. 갈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네. 무게가 타이어에 딱 실린다고 가정했을 때 똑바로만 달리면은 네. 느낌이 가속이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여기 있거나 네. 여기 있으면은 조금 더뎌요. 네. 가속이. 가속이 타이어에 내가 갖고 있는 무게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좀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뒤로 돼 있다. 무게 중심이 차 자체가 뒤로 가 있는 차예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뒤로 가 있거나 배터리가 네. 뒤로 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코너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코너링으로 들어가면은 마치 뒤에 무게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테일링이라 그러죠. 이게 꼬리가 테일이고 네. 이런 그럴 것 식으로. 같아요. 네. 그죠? 중심 상식적으로. 뒤쪽으로 있으니까. 그럼 너무 앞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돼 있다. 감속을 할 때는 네. 앞 타이어에 하중이 잽싸게 실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가속을 해서 코너링 빠져 나올 때는 네. 차가 좀 살짝 요렇게 좀 더딜 것 요렇게 같은데. 좀 롤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앞에 더딜 것 무게가 돼 같은데. 있으면은 네. 롤을 안 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무게를 내가 갖고 있는 무게 중심을 타이어에 실리는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일단은 이 허브를 뒤쪽으로. 그렇죠. 유동-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바퀴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바퀴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허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대부분의 차들이 이 스페이서를 조정해서 그렇죠. 허브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옮기기도 옮기기도 해요. 네. 네. 앞으로 옮기면은 허브 위치만 바뀌고 타이어 위치만 바뀌는 건데 네. 내가 갖고 있는 무게가 뒤로 가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죠? 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뒤로 가요. 그리고 리어 허브를 뒤로 옮기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죠. 반대적으로. 그죠? 그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리어 허브의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차를 굴릴 때 제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은 리어 허브의 위치가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1mm씩 움직여 보면서 어디가 제일 밸런스가 있는지를 찾아요, 먼저. 예.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게추를 샤시 쪽에 달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30g 달아가지고 요렇게 가운데를 들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췄을 때 요렇게 밸런스 되는 거랑 네. 여기다가 뒤에다가 뒤에다가. 5g 달면은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샤시에 이제 엔진카, 이거는 이제 전동차인데 엔진차의 샤시 쪽에 무게추를 뒤에 어디다 실죠 보통? 보통 요쪽에다가 그쵸. 많이 실죠. 이쪽에다가. 또 잠깐 동안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이런 C 블럭이 황동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볼 수 없어요. 보셨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차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그쪽 무게 또 그것도 이유가 돼요. 하중을 받으면서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이유가 되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차를 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다 실었을 때 무게추를 네. 예? 차가 가속을 하면은 누르는 지점이 이 타이어 쪽을 누르는 거예요. 타이어하고 땅바닥하고 지면하고 닿는 면.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죠.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될 때. 네. 예. 그렇죠. 가속을 하면서 네. 무게추도 뒤로 이제 뒤로. 넘어가잖아요. 예, 넘어가면서 여기를 눌러주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달지 않는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A블럭이 예전에 황동이 약간 유행했었어요. 공가로 선수가 썼다 그랬고 네. 요즘에는 절대 안 쓸 거예요. 아. 왜냐면은 앞에다 달면은 이렇게 노즈 다이브가 돼요. 노즈 다이브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여기를 실어줘야지 정확한 드라이빙이 되는데. 아, 그래서 샤시 쪽의 무게도 요쯤에 실어요. B블럭도 황동이 나왔었어요. 아, 안 예. 써요. 아, 같은 이유예요. B블럭 쪽에 황동을 실어서 무게를 주면은 얘가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조종하기가 되게 예. 힘들어지는. 그게 미묘하게 이상해요. 이것도 미묘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재밌죠? 네, 그래서 센터 쪽으로. 센터 쪽으로. 그래서 A, B, C 뭐 S속사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이제 여러 리어 허브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가 쓰고 있는 기자재 뭐 여기 티탄 스크류를 써갖고 가볍게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윙의 위치가 어디냐 내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지금 약간 더 무게추를 뒤로 달아줘야 되냐 앞으로 해줘야 되냐 또 그런 선택 사항도 있고 무게추를 앞으로 달았을 때는 뒤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서스펜션이 가벼워져야 돼요. 이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벼워져야 되고 뒤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단단해져야 되고 약간 좀 스프링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돼야지.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뒤로 무게를 줘서 약간 단단하게 해서 차고를 약간 올려서 좀 높게 굴리느냐 아니면은 조금 앞으로 옮겨서 부드럽게 갖고 낮게 굴리느냐. 이제 그거는 결과적인 밸런스는 비슷한데 네. 본인이 편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오래 테스트를 주행을 해보고 아 이게 나는 맞다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너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최대한 타이어의 땅바닥에 지면에 닿는 점에 닿도록 활용을 하는 거. 네. 요게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쇼크 스프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게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네. 드렸고 다시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와서 네. 윙이 도대체 여기 왜 달려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위치에? 일단 이쪽에다 달면 네. 뭐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날개가 네. 뒤에를 좀 눌러주는 역할. 누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무게가 이렇게 될 때 네. 타이어 쪽에 누르느냐 요거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럼 윙은 다를까요, 그게? 누르는 위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앞쪽으로 가든 뒤로 빼면은 가든. 그립이 네.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뒤로 빼면 좋을까요, 그게? 그것도 또 밸런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틀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음. 똑같아요. 앞으로 옮기면은 또 얘도 또 앞으로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에 프론트 윙 많이 달죠? 네. 프론트 윙. 네. 1대10 전동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으로. 여기다 실죠. 네. 그때 여기다 실는 거 네. 보셨죠, 예전에? 네, 봤어요. 두 개 다 테스트 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이쪽이 조금 더 그죠?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저항을 받으면 바퀴의 중심이 또 맞아요. 여기에다 달아야지 여기에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여기다 다는 뭐예요? 왜 안 달아요? 잘 망가져. 너무 잘 망가져. 너무 잘 망가져. 잘 망가져요. 너무 잘 망가져. 그래서 벌크헤드 쪽에 다는데 네. 저는 아직도 여기에 달아야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대10 전동보. 네, 맞아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퍼암에 달잖아요. 요즘. 네. 왜 어퍼암에 달겠어요? 얘도 뒤쪽으로 위치가 네.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는 거예요. 음.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윙도 사실은 굉장히 테스트를 정교하게 해야 하나 된다. 궁금한 거 있는데 요즘에는 이 윙 위치도 네. 위쪽으로 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립이 올라가요. 근데 너무 높은 거는 저항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달릴 때는 공기역학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그립을 이끌어내는데
천천히 코너링을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범프에 예를 들어서 싹 돌고 있는데 타이어가 걸렸어요. 네. 그러면 안 넘어갈 거였는데 요만큼 높았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저항을 있어요. 받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높게 다는 거죠. 이제 차를 굴리다가 저 차는 윙이 성층권에 달려있는 게 이런 농담을 하는데 네. 너무 높으면 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좀 않다. 안 좋아. 예. 못생겼어요.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이제 풍동 막 테스트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거는 봤을 때 미관상 이 네.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뭐 페라리 같은 것도 보면은 멋있잖아요. 멋있는 게 작아요. 아 그리고 여기 구멍 뚫는 분도 계시죠. 구멍 뚫는 거는 이제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제 야외 경기장에서 점프를 할 때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이제 뒤로 막 넘어가요. 그럴 때 뚫어요. 근데 여기 이 김포 더트랙에서도 뚫고 예, 뚫어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뚫는 거예요. 뚫면 어쨌든 직선 스피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뚫어도 충분한 리어 트랙션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뚫는 거죠. 이거는 자기 아무 윙이나 뚫으면 안 돼요. 그 윙이 좀 그립이 좀 있는 윙을 뚫어야지. 뭐 이런 거 뭐 립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냥 뚫어버리면은 돌아요 그냥. 요즘에 그런 윙도 있죠. 포리카보네이트 윙. 포리카보네이트 윙은 뭐 진짜 정말 3g, 4g 정도 가벼운데 네. 일반- 그립이 조금 떨어지. 가볍기 때문에 받는 공력은 이런 몰드 윙이랑 똑같고 네. 근데 조금 가볍기 때문에 유리하죠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다 작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쓰죠. 타이테스만 선수만 쓸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는. 네. 별 효과는 없는 걸로. 크게. 효과는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 윙을 뭐 하루 종일 뭐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타이테스만은 뭐 아버지가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자르고 보관하고 힘들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만 좀 어떤 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윙을 아무거나 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검증되고 이제 괜찮은 윙을 달아야 되고 윙을 구멍을 뚫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예. 항상 이 위치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5mm라도 뒤로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고 5mm라도 앞으로 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약간이라도 높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달려 있으니까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굴리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네. 저도 한 두세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네. 이 윙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의 움직임이 그럼요.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엔진벅이 딱 이제 제대로 입문하고 나서 네. 뭐 이렇게 큰 차가 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뭐가 바뀔까라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요. 예민한 차다. 엄청 예민해요. 저 5g 네. 무게추에서도 맞아요. 바뀌어요. 엄청 5g 예민하더라. 바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은 차가 다 셋업이 잘 된 상태에서 요 쇼크 다이얼 있죠? 네. 요거 요만큼 4분의 1 바퀴 바꾸는 것도 내 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그걸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예민한데 이게 탁 받쳐갖고 이렇게 스프링이 빠져있으면 이게 제대로 딱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만큼 예민해요. 솔직히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네네.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첫 시간은 이제 요런 개념, 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최대한 타이어에 닿고 있는 점에 실리게끔 해줘야 된다. 효율적으로. 그거. 네. 그 다음에 이런 바디라든가 이런 공력에 해당되는 이런 제품들, 이런 옵션들도 전부 다 연관이 있다. 이거하고.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단 저희 식사를 제가 좀 하고, 네. 그 다음 편은 이제 샤시 롤에 대해서. 샤시 롤과 암대 그 서스펜션 암에서 일어나는 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밥 먹고 오겠습니다. 병철아, 밥 먹자!